네, 안녕하세요. 19년차 암 전문의 문용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암 전문의 김슬기입니다. 암세포가 딱 그 자리에만 있다면 암 치료가 훨씬 쉬워질 것 같다.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선생님 어떠세요? 그렇죠. 암을 정복할 수 있겠죠. 근데 암세포는 그렇지 않고 다른 데로 이동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암 치료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환자랑도 이제 얘기할 때 그런 안타까움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아, 이제 거의 다 잡은 것 같다 했는데 멀리 전이 돼 있고 이렇게 참 뭐랄까요? 이게 잡힐 듯 하면서도 잡히지 않는 교묘한 그런 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암이 왜 퍼지는지 또 어떻게 퍼지게 되는지 그 전이에 대하여서 이유를 포함해서 좀 상세히 말씀드릴게요. 이 전이를 이해하려면은요, 결국은 이 암세포의 특성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전이를 할 수 있어야 결국은 암세포인 거기 때문에, 그러면 암세포가 왜 이 능력이 있는가, 이것을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암세포는 여러 일반적 세포의 규칙을 깨면서 이제 능력을 획득하는 거거든요. 그 중에 이제 제가 환자분들께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암세포도 영생을 한다. 계속 증식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반 세포는 이제 적당히 자라면 스스로 죽고 또 이제 그만 자라 이런 또 신호가 오면 멈추고 그러거든요. 근데 얘는 멈추지를 않아요. 그리고 또 신기한 게 계속 자라라 이런 신호를요, 스스로도 막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생을 한다는 건데요. 늙지도 않고 나를 죽이려고 해도 그 면역도 피하면서 또 영양분도 막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죠. 그 외에 또 대표적 성격이 이제 전이라는 거예요. 전이라고 하는 얘기는 암세포가 다른 곳으로 이동해 간다라는 뜻인데요. 사실 이게 암세포의 가장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되는데, 이제 이런 능력이 아예 없는 종양이 있는데요. 그런 거를 이제 양성 종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딱 잘라내면 끝인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디 몸에 무슨 혹 같은 게 이렇게 날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 지방종이라고도 하는데, 또는 근육종 이런데 이렇게 혹같이 나면 이게 사람들이 혹시라도 암이 아닐까 이렇게 의심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암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판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전이 능력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른 데로 안 옮겨가요. 그냥 딱 수술로 그냥 바로 끝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양성 종양은 그냥 커지기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침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혈관 세포를 이렇게 침투해서 막 이동해서 퍼지고 이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 전이라는 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세포로서는 어려운 그런 능력인 거예요. 대단한 능력이네요, 그것도. 그렇죠. 참 어이없지만 아주 대단한 능력인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은요, 이 세포가 먼저 자기 그 주변을 뚫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갈까요? 이제 혈관이나 림프관 이런 데 안으로 이제 들어가야겠죠? 근데 아시겠지만 혈관도 사실은 다 세포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포 안을 이렇게 뚫고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혈관이 어떻게 보면 이런 물결이 계속 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이 세포가 이제 살아남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딘가를 이렇게 둥둥둥둥둥둥 떠가다가 다시 그 혈관 세포 안을 나가야 되는 거고, 나가서 또 자리를 잡아야 되는 거고, 자리 잡을 때 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를 방해하는 물리적 스트레스, 면역세포, 이런 공격에서 벗어나서 나는 또 이제 번식을 막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학문적으로 메타스테시스 캐스케이드라고 해서 이제 전이 단계 이렇게 하는데요.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암세포가 전이가 된다라는 거. 이제 이게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치료 얘기도 나올 텐데, 그러니까 치료가 단순하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전이를 해야 암세포라고 하셨는데, 그 전이는 어떨 경우에 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게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좀 어떻게 보면 약간 본질적인 질문인 것 같기도 해요. 왜 얘네가 자꾸 이렇게 떠나려고 하는가. 한 곳에서 그냥 계속 무럭무럭 클 수도 있을 텐데 굳이 이렇게 영역을 자꾸 확장하는 이유가 혹시 있나 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약간 그 원발을 떠나는 게 얘네의 이제 생존에 좀 유리할 수도 있다라는 측면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그 안에 여러 세포가 모여 있는 게 이제 경쟁 환경인 거잖아요. 결국에는 경쟁 환경이면서 멀리 떠나면서 나의 어떤 유전적 변이는 계속 다양해질 수 있고, 이제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떠나는 이유가 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되면서 결국 이제 강한 세포만 살아남는 거죠. 결국 자기가 살아남으려고 이제 계속 퍼지고 딴 데로 가고 그러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떠나면서 어떤 이제 면역의 영향을 받아서 죽을 수 있는 애는 죽고,
또 이렇게 떠나면서 또 그 종양의 이제 미세 환경이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양은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주변에 뭐 섬유 아세포라든지 다른 면역 세포라든지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제 내 영역을 넓혀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변의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더 잘 자리 잡을 수도 있고 더 살기 어려운 환경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좀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이암을 치료하는 게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이런 이제 전이 과정에 대해서 연구를 예전부터 많이 했습니다. 사실 저도 한 10여 년 전에 이제 미국의 NIH에 가서 이 암세포가 뇌로 전이되는 과정에 대해서 장기간 동안 연구를 했고 논문 발표도 했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하면 아예 전이 과정을 막을 수 있을까라는 이제 그런 부분에 집중을 했던 거죠. 그리고 많은 연구자들이 사실 그런 연구를 많이 했고요. 여러 단계 중에 어디를 차단하면 전이 과정을 막을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이제 임상 시험까지도 사실은 많이 이루어졌는데 지금까지는 성공한 약은 없습니다. 전이 자체를 막는 약은 실패했고요. 그러면 결국은 전이된 암을 그때 가서 치료를 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이제 치료제를 개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이암은요, 원발암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더 공격성이 강한 암세포들이 이제 전이를 해서 전이암을 형성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공격성이 강하고요. 그러니까 유전적인 어떤 패턴도 다르고 미세 환경도 달라져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항암제를 전이암하고 원발암 비교를 해보면 전이암이 좀 더 치료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이 된 곳이 더 세지는구나. 그러니까 결국 이 어려운 말 이제 투머 헤테로지니티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퍼지면서 어떤 유전적 특성이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돌연변이 프로파일도 변하고 해서 이제 쉽게 말하면 어떤 항암제를 전신적으로 투여받았는데 뭐 예를 들면 원발 부위는 줄어들었는데 간 전이는 반응이 뭐 제각각이라든지 다 같이 줄어드는 이런 반응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치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이된 암은 얘네는 이미 한 번 살아남은 애들이잖아요. 그리고 미세 환경도 이제 원발과 다르다는 거죠. 그 주변의 환경이 뭐 아까 뭐 섬유 아세포, 면역 세포 이런 이 암세포가 자라고 있는 환경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치료 반응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이게 참 어려운 점입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암이 원발에서 전이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얘도 자꾸 전이가 시키는 거고 얘도 자꾸 전이를 시키는 거예요? 둘 다 시키는 거예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걔네가 모두 같이 그런 능력을 동시에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잡을 수가 없지 않나요? 너무 힘들겠는데? 말만 들으면. 그래서 사실은 전이 때문에 암 정복이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 채널이 암 정복 채널입니다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이가 되지 않으면은 치료가 훨씬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역설적으로 하는 건데 암이란 전이 거의 이제 동의어라는 점이 참 우리를 힘들게 하죠. 전이 과정을 연구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메커니즘, 작용 방법이 EMT라고 해서 EMT, Epithelial Mesenchymal Transition. 상피세포, 간엽세포 이행. 그러니까 상피세포는 약간 이제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생기는 경우가 많고 간엽세포는 길쭉하게 생겨요. 길쭉하게 생기면 아무래도 어디론가 이동하기에 좋은 그런 모양이거든요. 처음에는 동그랗게 생긴 게 약간 납작해지면서 기다랗게 모양이 변하면서 이제 옆으로 조금씩 옮겨가고 그게 조금 옮겨가면서 옆에 혈관이 있으면 혈관을 뚫고 들어가요. 그리고 혈관 안으로 쭉 타고 가다가 어느 순간 혈관을 또 뚫고 밖으로 나가서 폐 같은 데 나가서 또는 간 같은 데 영양분이 많이 공급이 되는 장기로 가서 그 환경에서 또 집단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전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뭐 암세포가 이렇게 이제 어떤 막을 뚫고 얼마나 지나가는 능력이 강하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비교를 하는 거죠. 어떤 항암제를 쳤을 때 그 뚫고 나가는 능력이 떨어지면 이게 전이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이 혹시 개발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또 기대도 하게 되고요. 그런 걸 아직도 하고는 있습니다. 굉장히 뭐 할 일이 너무나 많죠.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교수님 그러면은 저는 이게 좀 궁금했는데 유방암이 원발암이에요. 근데 유방암이 폐로 전이가 됐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폐암이에요? 유방암이에요? 그 질문이 진짜로 많은 환자와 가족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인데 아주 대표로 잘 해주셨고요. 유방암이 폐로 가면 그건 유방암입니다. 그래요? 네. 의학을 이렇게 공부를 해왔던 사람들은 이게 너무 당연할 것 같은데 왜 그럴까? 저도 고민을 많이 해서 어떻게 하면 잘 설명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봤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이 이제 미국에 뭐 여행을 갈 수도 있잖아요. 한 달 동안 미국 전역을 막 돌아다녀요. 미국 음식도 먹고 뭐 가서 뭐 좋은 것도 보고 한 달 동안 그렇게 돌아다니면 한국 사람이 미국 사람이 될까요? 한국 사람이죠. 한국 사람이잖아요. 왜냐? 태생이 한국 사람이니까. 그 사람의 유전자, 생각, 말 이런 건 다 한국 사람 본연의 걸 가지고 있잖아요.
다른 데 가서 뭐 여행을 한다고 그게 바뀌지 않잖아요. 그런 거라고 환자들한테 설명을 하면 아, 그렇구나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조금 덧붙이면 약간 입맛이 변할 수는 있죠. 그렇죠. 그렇죠. 약간 피자를 뭐 더 좋아하게 될 수도 있고. 현지에 적응이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특성이 약간 다를 수는 있다. 이제 원발에 암세포가 이렇게 둥둥둥둥 떠서 이제 본인이 유리한데 어떤 자리를 잡는 거죠. 그러면 얘는 이 처음 간 세포니까 당연히 이제 원발암의 세포인 거고, 치료제도 마찬가지죠. 치료제도 원발암에 준해서 치료를 하지만 치료 반응은 조금은 다를 수 있다. 왜냐면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따로 뭐 폐암약을 쓴다든지 이러면은 이제 치료가 더 잘 듣지 않겠죠. 거의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죠. 만약에 폐로 전이가 된 유방암은 폐암 약을 쓰면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듣는 거죠. 폐암이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예 유방암 폐전이라고 하는 거지, 폐암이라고 하는 얘기는 폐에서 원발암이 생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위치가 같으면 얘가 위치하고는 어디서 전혀 관계가 위치랑 관계가 없고 예, 전혀 관계가 없고 그게 오리진이 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세포가 어디서 발생했느냐라는 게 중요한 거다. 우리 사기암 환자들도 뭐 이 약 따로 써야 되나요? 뭐 이런 식으로도 굉장히 많이 질문하세요.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뭐 유방암 환자가 폐로 전이돼서 이제 치료를 이렇게 이제 제가 항암제 설명을 다 하거든요. 아, 이런 약을 앞으로 쓸 겁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아, 그렇게 되면 폐도 치료가 되나요? 이렇게 또 물어봐요. 그러니까 폐는 또 다른 약을 따로 써야 된다라고 이제 오해를 하시는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어떤 생각의 흐름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또 저는 그럼 그렇게 대답하거든요. 이거 혈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신에가 다 치료됩니다. 해도 또 다시 이렇게 물어보세요. 저도 그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게 약간 자연스러운 그런 흐름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 생물학적인 전이를 이해하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본인께서 받는 치료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배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환자들이 사실 그 병에 대해서 좀 정확히 이해를 하려고 하면 훨씬 그 치료를 받으면서 수능도가 좋아지거든요. 아, 내가 이 치료 꼭 힘들어도 받아야 되겠구나. 이게 어떤 도움을 우리한테 주는구나라고 그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공부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런 영상, 우리 유튜브 암정복 TV 같은 거 보면서 내 병이 어떤 병인가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시도록 노력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암에 대한 사실 자칭 전문가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암에 대한 정확한 생물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전이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실 종양내과 전문의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드리는 이 말씀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렵고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그래서 저희가 드리는 이 말씀이 좀 신뢰하실 만한 그런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전이는 뭐 환자분의 노력 부족이나 이런 것 때문이 아니고요. 암 자체가 쓰는 암 스스로 본인이 이제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입니다. 그래서 암을 잘 이해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치료를 잘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잘 보시고 또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